문제의 흉가 초소에서 일이 난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사건들이 터지니 총명하다고 소문난 나조차도 감을 영 잡지 못했다. 그리고 생각난 게 그날 옆 초소에서 근무 서던 다른 중대원이었어. 분명 무슨 소리를 들었다잖아. 그러니 그 흉가에 간 건 5에 나까지 연루된 건 8이란 소리잖아. 그래, 그 근무자를 수배를 했지. 6중대에서 근무 서는 지역이라기에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섰어.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건 전까지 신동소리 들으셨다니. 옆 중대원까지는 생각 못하고 있던 저도 모르게 홀딱 빠져서 찾으셨어요?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여쭙는데 이내 장인어른이 괴롭다는 듯이 임자가혀 하고 넘기시고 장모님이 또 신이 나서 저와 아내 얼굴을 번갈아 보시며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부부는 한몸이라더니 장인 경험인데 어찌나 실감나게 말씀만 하시는지 여지없이 폭 빠져들기 충분했습니다. 내가 마저 할게. 봐라. 그래서 네 장인이 그때 초소에서 촉고봐준 병사를 찾긴 찾았지. 픽 웃으면서 그래도 윤발이 자네 장인에겐 크게 억하심정은 없으니 걱정 말라고 달래는데 네 장인도 느낌으로 자기에게 감정이 없다는 건 알았단다. 신기하지? 그 사람이 그러는데 자기 원래 단 거 좋아하지도 먹지도 않는데 챙겨가고 싶었단다. 당시 초코바란 게 한국에 드물 때여 귀했단 말이지. 보초 서는데 수근수근 히히덕거리면서 무슨 잡담들을 하는지 시끄러운데 옆 사람은 안 들리는 모양이라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데 너희 장인 패거리 6시 올라오는 것 보고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있었단다. 중대장까지 끼어있으니 뭐라고 못하고 하는 양을 보는데 그런데 그 둘이 가고 셋이 그 둘 찾으러 간다고 오독하니 장인 혼자 있는데 어린아이가 겹쳐 보였다더라. 그래서 얘따 하고 준 거랴. 얘 때문에 그랬구나 싶어서. 그 사람이 무당도 아니고 어머니가 무당 그런 것도 아니랴. 교회 다닌디야. 그런데 그냥 촉이 그랬디야. 신기하지? 그리고 하는 말이 나머지는 자기 하기 나름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이미 지킨 놈은 별 수 없다고. 그 5이서 딱 지 같은 거 달고 내려왔으니 별 수 없다고. 그래, 네 장인이 무슨 방도라도 있지 않겠냐고 달래는 신용이라도 해야 않겠냐고 빌고 하소연을 해도 자기가 무당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대서 터덜터덜 그냥 왔디야. 분대장은 여전히 밤마다 고래고래 악몽으로 발작하고 잠 설치는 놈들 등살에 언제 가도 가지 않는데 그 넷이서 뭐라도 해보자 하고 PX 가서 먹을 거리 좀 사가지고 놓고 왔디야. 밤에는 무서워서 못 가고 주말 대낮에. 그 말씀을 하면서 장인 뺨을 이렇게 쓰다듬고 에고에고 하시는데 말 그대로 신비한 이야기였습니다. 장인이 몸을 바들바들 떨며 이야기를 마무리하셨는데 밤이라 몰랐는데 거기에 별의별 게 다 있더랍니다. 나무 십자가부터 무슨 무당집에 있을 것 같은 오색천 찢어진 조각들에 다 타들어간 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얼룩까지. 부대 초소이긴 한데 인가 조각오도 바로 연결된 작은 언덕백이라 오만 사람들이 다녀간 데다 비워둔 지 오래되어 관리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넷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고 와서인지 분대장도 잠잠하고 차례차례 제대했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장인어른은 멍하니 넋을 빼고 지금처럼 나사 몇 개 풀린 사람처럼 가끔씩 어리바리한 애기가 되어 버렸답니다. 그래도 산 것이 어디냐고 하시는데 분대장은 제대하고 별일 없이 장가 들었다더니 그 젊은 나이에 간암에 걸려서 기어이 아내가 야반 도주하고 부모 형제 눈총 받으며 가고 당시 상병 하나는 소식이 끊기고 같이 간 상병 하나가 30 넘어서 야간 운전 인명사고 내고 썰이한다는 소리까지 들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마무리 할게잉. 그 사람 그렇게 옷 가고 끝난 줄 알았더니 살겠다고 아득바득 일 다니고 돈 벌고 살만 나니 암에 걸렸다더라. 소화 안 돼서 소화제 달고 살았다더니 최장이가 뭔가 암 생겼다더구만. 나머지 한 명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몰라도 잘 살겠어? 거기가 아무래도 동태난 자리인가 본데 신병이라고 골려주려다 지들이 당한 게지. 윤발이 자네 장인은 사람이 영 착하고 별 잘못 없은께 산 거고 예전엔 그렇게 똘망스러웠다는데 그 일로 배렸다면서 이 얘기 줄줄 해주더니 자기 제대하기 전에 다른 놈 찾아가라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내번지고 가냐. 에휴 운명인갑다 하고 보니께 또 어린애 맨키로 귀엽긴 혀. 봐라 눈 땡그라니 송아지 멘치로 얼마나 순이여. 하나 답답한 건
뭐라도 같이 먹다가 저거 위험하지 하면 아니나 달러? 눈 깜짝할 사이에 먹던 호박죽 코에서부터 아래까지 뒤집어 쓰고 앉았는데 웃음이 안 나? 그렇게 살아. 내가 딸 둘에 아들 둘 키운다 생각하고 거두니 살만이여. 어찌나 애교가 많은가? 나는 자네 장인만 있으면 돼야. 그러니 윤발이 자네도 장인 칠칠 맞다고 욕하지 말고 이렇게라도 곁에 계시니 다행이구나 혀. 언제 가도 갈지 모르는 양반. 아휴, 내 입이 방정이다. 아니요. 신동이 뭐시라고. 이렇게 정신 반절 빼놓은 팔푼이로 우리 옆에 있으니 다행이지 암만. 성격도 밝고 분위기 메이커 하시던 분이라고만 알았지 이런 이야기는 상상도 못한 터라 제가 3일 정도 된다고 했던 순간의 기지와 사람 다루는 솜씨하며 정말 예전엔 신동 소리 들으셨던 분이 맞았던 거죠. 안 그래도 장인 눈이 짧고 동그래서 아기 같은 면이 많은데 총명하면서도 또 껌뻑껌뻑하면 순진해도 보이시고 사람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장인 어른도 당시 한동안 우울증까지 있어서 많이 힘드셨던 것을 우리 장모님이 고무신 바꿔 신으려다 차마 버리질 못하시고 문어, 오징어, 오려 가정에 보태시며 거두셨는데 제가 못 봐드릴 건 없지요. 참 이런 귀한 집 장녀를 예의도 안 지키고 업어와서 또 동태라는 거 나는 거 아닌가 걱정하니 장인어른이 또 사람 좋게 껄껄 웃으시며 세상사 그냥 우연이라며 모든 일은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이면 다 이어지는 거라고 걱정 말라 하시더니 그래도 정 불안하면 오래된 유서 깊은 교회나 절 구경이나 같이 다님새 하시는 겁니다. 원래 종교가 있으면 마음이 강해지고 불안감도 해소되는 데다 이제 당신 첫 딸 시집으로 줄줄이 둘 보내야 하고 초손주 생기니 못해도 손주 대학 가는 것은 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나 하시는 말씀에 왈칵 눈물이 다 났습니다. 믿음으로 정화된 좋은 곳에 가서 나쁜 기운이 조금이라도 떨쳐지고 그 기운으로 장인어른 오래 사시면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허당에 칠칠 맞아도 참 사람이 좋아 스스럼 하나 없이 대하게 되며 가끔 버릇 없어지기까지 하는 장인이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장인하고 자주 어울리니 저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말씀드렸듯 장인 욕 대신 먹는 거죠. 저도 한또렷하는 녀석으로 이 이야기를 잘 기억했다가 우리 부모님께도 이 얘기를 해드렸더니 아버지 부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전원 사망이었다며 천복을 받으신 분이라고 잘 모시라는 겁니다. 이야기 속의 인연들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었죠. 저도 범상치 않던 그 초코바를 건네신 분부터 묘하게 어린아이가 겹쳐 보였다는 부분이며 어쩔 때는 지략과 같다가 양말 짝짝이로 신은 것은 예사인 허당 장인어른 역시 비범하게 느껴져 잘 모시던 중이지만 종종 많이 부끄럽긴 합니다. 무슨 애기도 아니고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장모는 장인어른 이야기하신 이후로 은근히 저를 믿고 맡기시는 눈치인데 그렇다고 손잡고 다니기도 뭐하고 장인이 엎어지거나 뭐 뒤집어 쓰거나 남에게 뒤집어 엎으면 꼭 마무리는 제가 혼나서 부담스럽고 억울하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루뭉술 처세술과 함께 정보를 쫙 흡수하여 제 경험처럼 생각하고 기억하곤 하는 능력으로 사소한 것까지 허투루 넘기지 않는 컴퓨터 인간으로 불리는 사람으로 완벽하다는 소리까지 들은 사람입니다. 한 번 만난 거래처 사람이 구름과자 뭐 피우고 뭘 좋아하고 뭘 못 먹는지까지 첫 만남에서 입력이 딱 되는 사람이라고요. 안 그래도 속도 위반이라 미안한 마음에 하늘이 돕는 듯한 장인어른이 왠지 걸려 아내를 정말 왕후처럼 떠받들며 아이 낳아본 여자들이나 수발한 남편들이 해준 사소한 것 하나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막판에 장인 때문에 거하게 실수를 하며 망친 겁니다. 마침 출산 예정일에 정확하게 진통이와 신속하고 쾌적하게 아내를 입원시켜 놓고는 저는 손 꼭 잡고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무척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머리를 잡거들랑 반항 말고 비명도 지르지 말고 꾹 잡혀드려야 한다 이겁니다. 아내가 얼마나 아프면 신랑 머리를 잡겠습니까? 아내는 진통이 오다 마는지 잠을 자고 있고 언제 나올지 모를 아기를 기다리며 곁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장모님은 진작 오셔서 이런저런 용기 주시고 하시는데 한참 후에야 도착하신 장인어른이 자꾸 옆구리 쿡쿡 찌르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밥 먹으러 가자고요. 어이 사위, 나 못 믿어? 아니 내 딸이 최가 집안 손 낳은 이 귀중한 이때 장인 말을 우습게 하는 거요? 나 자식이 셋인 사람이야. 내가 자네 잘못되라고 이러겠나?
딸은 엄마 닮거든. 우리 마누라도 한 이틀을 진통했어. 나올 듯이 하다가 안 나오고 그렇게 이틀째 나오는데 아이고 내가 하늘이 다 빙빙 돌아서 애를 놓칠 뻔 하잖았어. 그래 하는 말이여. 깊은 속도 모르고선 애 엄마 보고 아기도 안 떨어뜨리고 안으려면 애비가 힘이 있어야 하는겨. 맨정신에도 얼마나 떨리는데 공복에 막 나온 애를 안으려고요. 거기서 비실대면 단박에 욕먹어. 내가 낳았지 네가 낳았냐 하고 이제 막 나온 말랑한 애기를 땅에 떨어뜨릴겨? 얼른 먹고 오자고 하시며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시는데 셋이나 낳아보신 장인어른이 그렇다시니 그렇기도 하겠다 싶고 장모도 한껏 여유를 부리며 계시기에 같이 모실까 하다 얼른 먹고 장모 먹여야지 하시는 바람에 따라 나섰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장인은 애 낳으러 여러 번 온 사람처럼 휘휘 앞장서 걸으시더니 한 허름한 중국 음식점으로 쑥 들어가시는데 짜장 2개에 찹쌀탕수육 중짜로 시키는 것을 보고 식겁을 했습니다. 괜찮아 하시며 이 집이 보기엔 이래도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난 집이라는 겁니다. 먼저 애기 낳은 애 아빠한테 들으셨답니다. 그렇게 걱정으로 채 들어가지 않은 면을 비비는 둥 마는 둥 하며 입에 쓸어 담는데 한껏 여유로운 장인이 저를 이제 자네도 아비가 되는구만 대견하다시며 지그시 탕수육을 앞접시에 덜어주시는 바람에 또 갑자기 숙연해져서는 이런저런 이야기와 덕담들을 들으며 조금 여유를 찾고 꼭꼭 씹어 넘겼습니다. 장인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불러내신 거구나 했죠. 장인 장모 애 셋 키우며 벌어진 에피소드며 각각 다른 애 중에서도 제 아내가 제일 어른스러웠다는 이야기 등 말씀대로 제법 괜찮은 맛이라 그렇게 둘이서 속을 채우고 다시 머리 뜯겨드리러 가려는데 분만 대기실에 아내가 없고 그제야 주머니 속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입니다. 소리를 꺼놓는다는 게 진동까지 꺼버려서 목통이 되어 있었던 거죠. 불이 나게 입원실로 달려가니 문을 열자마자 장모님의 호통으로 귀가 쩌렁거리고 아내의 눈빛이 챙하고 제게 꽂히는데 저는 자다가도 아내 먹고 싶다는 음식 찾아 산만리 제주도 사는 친구에게 부탁해 5분 자기 공수해드린 그래도 할 만큼 한 놈인데 살얼음판 결혼식부터 신혼여행 그 이후에 공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작 중요한 애 나오는 시간에 자리를 비워 엄청난 오점을 만들어버린 게 너무 억울해 장인을 휙 돌아보고 기대라도 해볼랬더니 벌써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반성 모드시라 어이가 없었습니다. 별 수 있나요? 저도 장인 옆에서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있었죠. 짜장면 먹고 왔다고 하면 보나마나 혼이 날 텐데 어쩌나 고민하다 그 얘기는 쏙 빼고 죄송합니다. 진동으로 해야 할 것을 무음으로 해놓고 있었습니다 하고는 변명 없이 장모의 욕을 체념 상태로 듣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어째 그러나? 장인 끌고 어딜 그렇게 다니느라 전화 온 줄도 몰라? 여기 놀러 왔어 자네? 곧 애 아빠 될 사람이? 아니지. 이미 애 아버지 된 사람이 어째 그렇게 생각이 없이 애 나오는 날 그렇게 정신줄을 빼나? 자네 장인이었으면 안 이랬을 거야. 자네가 꼬셨지? 윤발이 자네하고 장인하고 신나가지고 둘이 붙어 다니는 거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알아듣게 누누이 말했잖아. 자네 장인은 죽을 고비에서 살아온 이후로 총명함 없이 애기 같아진 사람이라고. 그러면 자네가 더 정신 차려야지. 장인 꼬셔서 밥 먹으러 가? 그러니 쫄래쫄래 쫓아왔다 왔겠지. 그렇게 배고팠어? 아내가 자네 애 낳는다고 생사고비 드나들 동안 걱정 요만큼도 없이 전화도 안 받고 밥이 넘어가? 저밖에 모르던 아내는 이렇게 서운하고 싸늘한 장모 말씀에 제 편은커녕 도깨비처럼 눈에 불을 켜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이내 저희 부모님이 진즉부터 달려오셔서 신생아실에 있는 당신들 손주 보고 올라오셨다며 저를 보자마자 욕과 함께 등짝 펀치를 선물하며 2부가 시작되었는데 그런 제 옆에 여전히 고개 숙이고 손 앞으로 모으신 장인어른을 발견하곤 곧바로 석방시키시는 바람에 저만 오고 가는 사람들 틈에서 창피를 한껏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호 위반한 죄로 결혼과 동시에 막내 처남보다 더 아들처럼 장인 장모를 챙기고 주말마다 아내 태교 여행 겸 경치 좋은 곳으로 맛있다는 요리집으로 모셨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애 낳을 때 아빠 없으면 두고두고 울고 먹는다는 말 숱하게 들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꺼내 든다는데요. 임신할 적 아무리 잘해줘봤자 완전 황이랍니다. 그 얘기를 우리 어머니도 하시는데 죽고 싶었습니다.
듣고 있던 제 표정에서 뭘 보셨는지 어머니가 나중에 하자시며 누그러지시고 아내에게 달려가 우리 황후마마 우리 귀한 며느리 어쩌고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슬금슬금 빠져나왔는데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그 길로 터덜터덜 발 닿는 곳까지 걷고 싶은 것을 참고 신생아실로 가서 속 빠진 채로 아내 이름 찾아서 보여달라 하고 웃고 있는데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어 옆을 바라보니 장인어른이 쫓아내려와 제 옆에서 제 아들 보고 희죽거리고 계셨습니다. 이미 삐져있던 저는 휙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 했는데 슬금슬금 우리 사후 닮아 잘생겼네, 귀엽네, 공치사를 하시는데 다 필요 없고요. 장모에 우리 부모님께 혼나는데도 가만히 입 붙이고 계신 장인에게 배신감에 실망해 저도 이만저만 화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꾸 옆으로 붙으시며 옆구리 찌르시고 아 왜 이러세요? 정색하며 보니 그 작고 동그란 유치원생 같은 눈을 찔끔찔끔 감았다 떴다 하시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이혼을 하겠습니까? 이걸로 절연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희한한 사연 끼고 사는 양반하고 엮인 내 잘못이지. 주둥이만 대빨 튀어나와서 피채타니 제 귀에다 대고 장모도 모르는 비밀 하나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뭔데요 하며 관심 없는 척은 했지만 이내 저는 관심 만땅인 상태로 잘 구슬려서 듣고 장모에게 꼰질러야지 하는 얕은 꾀가 생각나서 장인어른과 밀당을 하며 넘어간 척 아닌 척하며 살살 구슬렸는데 밑도 끝도 없이 실은 다 뻥이요 하시는 겁니다.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저 신행 갔다 와서 다 빠지 음식 먹으며 장모가 우리 장인 얼굴 쓰다듬으며 하신 말씀, 우리 부모님도 뭔가 남다르다며 잘 모시라던 그 군대 중대장부터 차례차례 싸그리 골로 가고 혼자 살아남으신 그 이야기, 그게 순 뻥이라는 겁니다. 참내 기가 막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뻥이냐. 나가 말하자면 어릴 적에 신동소리 듣고 자란 천재였다는 부분부터 그럼 어쩌 네 장모가 나 칠칠 맞아 창피해서 같이 못 다니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시작이자 끝이여. 실은 딴 놈한테 시집가겠다는데 그 놈을 보니 허우대 멀쩡하니 잽이 안 되고 나는 네 장모 없으면 못 살겠는데 그래도 내가 코르코름해서 장모랑 결혼을 해서 윤발이 자네가 오늘날 이 마당에 내 딸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받자는가. 나 아니었으면 오늘날 이 경사가 있겠는가? 에잉? 당시로선 뾰족한 수가 없었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서 영 낳아줄 기미가 없는데 그럴듯한 빌미라도 돼야지 안 오겠냐고. 그래도 아무도 안 죽었으니 좋자는가? 하시며 자꾸 동그란 눈을 또 또랑또랑하게 뜨시며 저를 당당하게 보시며 기세 등등하신데 6개월 속은 져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 장모님은 30년을 넘게 그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어 어화둥둥하며 장인을 챙기셨던 거죠. 떨리는 목소리로 그거 사기 아닙니까? 여쭈었을 때 장인어른은 저에게서 등을 돌리시고 나지막히 글쎄하시고 말을 아끼셨는데 그 모습이 엄청난 흑막의 최종 보스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우리 장인 사마이 정도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나요? 장인어른 이야기는 바보 머리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전형적인 군대 괴담의 형식을 띠면서도 허를 찌르는 의외성이 있어 저와 아버지까지도 깜빡 속아 넘어갔는데 장모야 오죽하겠냐고요. 게다가 지난 30년 살 맞대고 산 아내를 속일 정도라는 건 본인 역시 이 이야기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외려 본인 스스로가 진실이라고 믿어버릴 정도가 아니라면 실현시킬 수가 없는 경지라는 것이죠. 뭐랄까, 저는 저 찍힌 것도 싹 잊고 장모에게 꼰질러서 복수하겠다는 것도 잊은 채로 장인의 그 작고 어두운 등을 바라보며 아주 약간 두려움을 느끼며 그냥 입 다물기로 했습니다.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는 양반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여지껏 저는 둘째 가진 거 알게 된 날부터 낳을 때까지, 그리고 첫째, 둘째, 놀이방 입학과 졸업마다 네 오빠 나온 날 그 30분을 못 참고 밥 먹으러 갔다 온 먹신 아버지로 취급당하며 이날에 이르고 있는데, 들어보니 우리 아이들 결혼해서 손주 낳을 때까지 계속된 데서 그러거니 하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까짓것 완벽한 최은발이 인생 최대 오점이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닙니까? 장인어른 체면 챙겨드리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마음먹은 건 장모 때문인데, 다행히 둘째 때는 장인도 저 안 꼬시고 저 역시 아내 옆에 딱 붙어서 다행히 애 낳을 때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히 어깨 펴고 신생아실에서 보고 있으려니 장모님이 쓱 오시더니 고맙네 하시는 겁니다. 아니, 장인한테 끌려서 밥 먹고 온 죄로 일생 내 딸한테 찍히고도 내 아버지가 가자 하더라. 말 한마디 없었잖나. 내 다시 봤네. 나도 적당히 할래는데 하필 사돈 어르신들이 바로 오셔서 다 보시는 바람에 윤발이 자네만 잡을 수밖에 없었어. 미안혀. 하여간 푼수바가지 영감탱이. 양심 선언 아직 안 했는가? 신동 소리 듣던 천재가 어리바리 줄줄 흘리고 다녔다는 그 얘기 언제 했어? 아, 그날 바로? 그럼 그렇지. 지도 미안해 해야지. 두구두구 사우한테 잘못했지. 안 그래도 그 인간이 아침부터 짜장면 노래를 불렀었어. 손주 보고 사준댔더니 그새를 못 참고서는 입 옆에 까맣게 묻었길래 내 다 알았었어. 그렇게 안 생겨서 우리 사우 입이 참 무겁네. 어? 나는 진짜 알았지. 애들한테 물어보니 원래 나사 몇 개 풀려서 다녔다더구만. 본인도 신혼 첫날 밤에 술에 취해서 줄줄 실토하더라고. 내가 뭐 그렇게 착하다고 남 죽을 거 걱정해서 결혼하겠어? 귀엽더라고. 나 좋다고 그 머리로 그럴듯하게 얘기 꾸며낸 게 기특해서 결혼해줬어. 나쁜 놈은 아닌 게 늙은 애기라 생각하고 장단 좀 맞춰줘. 그날도 자네 혼내니 옆에서 손 모으고 서서 티내지 않는가? 풍신이여 하여간 조금만 봐주자고 살면 얼마나 살겠어. 우리 집기가 뭐라 하면 내 눈치껏 낄 테니까 윤발이 자네는 슬쩍 나가. 알았자? 그럼 그렇지. 최종 암흑의 보스는 역시 우리 장모님으로 저 역시 장인어른 체면 생각해서 집사람이 하는 성토는 달게 받기로 했습니다. 장인은 뭐 우리 애들 놀이방부터 태권도장에 종종 마중을 가시는데 한참 까불기 좋아하는 애들하고 환상의 짝꿍으로 어느 날은 사람들 인심 흉흉하다며 도장에 가서야 그제야 머리 감고 깜빡하고 어깨에 걸친 빨간 수건을 보고 애들이 뭐냐고 묻더라며 걸어서 10분 넘는 동안 사람을 수없이 마주쳤는데 아무도 언지를 안 해주더라고 성토를 하시기에 누가 봐도 이상해서 뭔가 사연이 있겠지 하고 넘긴 것 아닐까요? 한눈에 너무 이상해도 말 못해요 했더니 빙그레 웃으시는데 그 연세에도 꼭 동자승 같습니다. 한동안 우리 둘하고 장인어른까지 셋이서 그렇게 웃도리에 뭘 쏟아대더니 이젠 우리 애들은 멀쩡한데 장인어른은 여전하시고 얼마 전에 저희 애들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가셨다가 30분 만에 앞니가 2개 실종된 채로 나타나서 또 식겁을 했습니다. 얼굴이나 입에 상처 하나 없이 붓기도 없는데 어쩜 그렇게 이 2개만 쏙 빠졌는지 덕분에 제 추석 보너스는 장인 앞니 해놓는데 쓰기로 했죠. 본인은 괜찮다 하시지만 영 바보 같은 게 제가 싫습니다. 꼭꼭 잘 씹어야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시죠. 저는 나름 맞사위라 동서나 처남댁도 모르는 비밀을 장인과 장모와 은밀히 가진 채로 우리 부모님께도 누워서 침뱉기라 함구하고 있는데 뭐 말해도 믿는 것은 듣는 사람 마음이라 저만의 비밀로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내도 항상 장모가 장인 챙기듯이 저에게 극진하니 흠 하나쯤 있어야 그 핑계대고 풀기도 할 거라 기쁘게 누명 쓰고 뜯겨주고 있답니다. 저는 그저 우리 어르신들 낙상 없이 사지육신 건강히 살다 가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비밀의 처가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이네요.